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셀리드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셀리드. 자, 셀리드를 한번 볼게요. 셀리드를 먼저 월봉을 통해서 그동안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먼저 큰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2020년, 그 다음에 2021년까지 한 3년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이 가격대는 한번 주목이 될 것 같은데요. 65,000원대, 그리고 여기 작년에 고점이었던 56,000원대. 최근에 들어서는 계속 주가가 내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추세적 흐름 자체도 약간 걸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탈한 건 아니고 이번 달에 걸쳐 있죠. 그래서 얘가 이제 반등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하락을 유지할 것이냐 이렇게 봐야 되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가 흐름을 황 대표가 맨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점이 낮아진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고점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엇이 안 좋으니까 누군가가 판단 기운이 강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점이 전고점을 높이기 전에 계속 주가는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섣불리 예측해서 반등할 것이다 예측하는 것보다는 흐름에 충실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 자리는 추세적 흐름, 대우 흐름, 작년부터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반등도 가능한 자리이긴 하죠. 이런 자리를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중요한 자리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이제 주봉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주봉으로. 여기 이제 주봉인데요. 주봉. 2019년서부터 마찬가지로 봉 4개, 5개가 모이면 주봉에 봉 4, 5개 모이면 이제 월봉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파동의 모양이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대추세인 우상향으로 가는 흐름을 주봉 상태에서는 약간 깨져 있는 상태가 됐죠. 그죠? 더군다나 빠졌다가 반등을 해서 지금 한 달 정도 이렇게 여기서 머물면서 약간 밀리는 형태가 됐죠. 그리고 나서 월봉에서 좀 전에 봤던 이 흐름도 이런 대추세적인 흐름도 작년에 강하게 여기를 수렴했다가 그리고 지지하장 만들고 강하게 치고 올라갔다 눌렀다가 그리고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쭉 밀렸는데 여기를 약간 지키긴 했었죠. 그죠? 근데 지키지 못하고 주가는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는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반등의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여기가 64,000원대 여기가 이제 강한 저항대로 남아 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저항 그리고 이 저항 그래서 여기가 강한 저항대로 남게 되죠. 그래서 이 종목을 관심 있거나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64,000원대만 와준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분할 청산 일단 조금 비중을 줄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이게 잘못하면 또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여기도 거래도 굉장히 많았던 구역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이 매물까지 쏟아지면서 주가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죠.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단기적 흐름을 깬 상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점이 낮아질 때는 섣불리 반등을 예측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이 바꿔줘야 된다. 어떻게? 저점이 높아지는 형태가 되면서 바꿔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점이 참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봉으로. 자, 일봉으로 가게 되면 최근에, 셀리드라는 주가는 이렇게 계속 낮아지고 있는 형국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조금 위로 틀어보려고 좀 애를 쓰고 있는 모습도 나와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좀 전에 봤듯이, 여기 위에 만약에 반등하는 요 라인 정도 되는 자리가 한 6만 얼마 정도 되죠.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한 6만 4천 원. 이 선이 만약에 와주기만 해도 여기서는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셀리드는 하락 지속형이라는 거죠. 그죠? 하락 지속형. 자, 지금까지 이제 주가 흐름을 본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 회사의 내용을 한번 잠깐 볼게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신성장 기업으로 분류가 돼 있죠. 대형주죠. 그죠? 코스닥 150에 편입돼 있고요. 시가총액이 한 4,700억 정도 됩니다. 기본적인 사항을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일리 와서 이거 한번 주목을 해볼게요. 셀리드 세포 기반 면역 치료 백신, 감염성 질환 예방 백신 개발 바이오 기업 이렇게 나오고요. 재무 정보를 보게 되면 재무 정보를 지금 보면 많이 퀘스천입니다. 이 자체가 그죠? 이 자체가 많이 퀘스천이죠, 그죠? 분기 실적도 그렇고 연간 실적도 그렇고요, 그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작년에 올라가긴 했으나, 그죠? 올라가긴 했으나, 지금 이 제자리를 찾아오는 이유는, 이렇게 밀리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하고 무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가, 메리트가 상당히 없으니까 누가 버려나갔겠죠. 그런데 이런 바이오주나 이런 데서는 아시겠지만은, 이쪽 계통에 있는 그 회사들은, 그게 있죠, 그게. 왜냐면 기대감이라는 게 좀 있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게 되면, 오미크론 대응 경구용 백신 개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제대로 된다고 그러면은 이 향후 주가의 흐름을 역전시키면서 대단한 반등도 일어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조금 이런 부분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리스크가 발생하는 구간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또 먹을 땐 또 크게 먹고 또 이런 부분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약간 이런 것은 대응 차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워낙 이게 올라갈 때 이렇게 오버슈팅의 구간을 날아갔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올라갔다 눌림을 주고 주가가 살살 가다가 저항대를 진입하다가 뭔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었는데, 안착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만족을 못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이렇게 밀리는 이유도 현재 이런 내용들이 뭔가가 특이한 점이 나오지 않으니까 투자자들이 안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규 진입을 하시는 사람이 준비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섣불리 반등을 기대해서 들어가지 마시고요. 반등해서 기대가 들어가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 속에서 고가가 낮아지는데 저가를 높이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고가가 낮아지다가 저가가 좀 높이는 모습이 나와줘야 이렇게, 그죠? 그래야 돈의 흐름이 변화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들어와서는 계속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 흐름이 이어가니까 이걸 바꿔줄 때까지는 신규 진입하는 사람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64,000원 정도를 만약 기술적으로 반등해준다면 비중을 줄였으면 좋겠는데, 이 향후의 문제는 어디까지 갈지는 잘 예측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역방향의 흐름이 있을 때는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대목인 거죠. 그죠? 주가가 잘못하면 이런 거는 아시겠지만은, 자본 잠식 당하면서 이렇게 확 돌아가 버리면 그래서 대흐름이 깨지는 자리에 황 대표가 늘 얘기하자면 정말 조심하자는 말을 여러 번 드리잖아요. 자,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기본적인 실적 부분에 대해서 보면 퀘스천이 많이 찍히죠. 동그라미, 세모, X라면 거의 X 수준에 가깝고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이 일단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감안한다면 투자하는데 상당히 고려의 대상이 될 것 같고 여기에 따른 이제 모멘텀이 이게 역전을 시킬 만한 모멘텀이 있나 그랬더니 이런 내용은 있어요.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백신 개발 착수했다는데 이건 아직 가시화되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것도 상당히 퀘스천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세 번째, 차트 분석을 해봐도 소위 말해 가격 분석, 기술적 분석을 해도 계속 밀리는 형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함부로 저점을 예측하지 말고 돌려서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실적이 가시화되는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불리 접근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죠? 반등한다 안 한다 좋은 종목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셀리드는 우리가 방향을 바꿔줄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갖고 계신 분이라면 64,000원까지 기술적 반등을 하면 그 자리는 상당히 비중을 줄여야 되는 고려의 대상의 자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하방에서 지지는 어디쯤 할까요? 기대하기는 어렵죠. 다만 최대한의 폭을 보게 되면 이 라인이 아닐까 싶은 거죠. 이 라인. 그죠? 여기는 저항이었던 자리이기도 하고 지지로 바뀌었던 자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자리일 것 같은데 만약에 밀린다고 하면 고려에 대한 장애가 31,000원까지도 내다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밀리는 폭들이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64,000원 한 3만원대 여기 그죠? 여기 3만원대
뭐 이런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만약 여기 3만 원대까지 무너진다 그러면 그야말로 질대가 존재하지 않고 이게 매물대까지 쏟아지면 좀 위험할 수가 있겠죠. 자, 요런 점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문일진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